창덕궁 대조전. 한겨울 새벽 차가운 기운이 마루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인조는 떨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나라의 주인이 한 궁녀 앞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마,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습니까? 김계시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저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궁녀의 치맛자락 소리였습니다. 신은 마마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김계시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물러선 것임을. 한낱 궁녀가 어떻게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김계시는 인조의 잠저 시절부터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1623년 인조 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김계시. 본래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김씨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계시는 그녀가 궁중에서 맡았던 직책, 상궁을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인조가 능양군이었을 때부터 그는 김계시를 알았습니다. 반정을 준비하던 그 긴 밤들, 음모와 계략이 오가던 그 은밀한 시간들, 김계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차를 따랐습니다. 심부름을 했습니다. 귀를 열고 입을 닫았습니다. 저 궁녀는 믿을만하오. 능양군의 측근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김계시는 믿을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능양군은 인조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권력에 둘러싸이는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실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왕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왕을 올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계시는 깨달았습니다. 왕은 외로웠습니다. 왕자는 차가웠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조 3년 1625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역적의 군사가 한양으로 쳐들어옵니다.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조는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황급히 궁을 나섰습니다.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대신들은 저마다 달아났습니다. 호위 군사들조차 제 식구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왕은 홀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마, 김계시가 다가왔습니다. 짐은 이제 인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역적에게 쫓기는 신세, 자조와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김계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신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니,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공주로 피난하는 길,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왕의 행렬은 초라했습니다. 김계시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잠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다른 궁녀들은 모두 도망쳤소. 인조가 말했습니다. 그대만이 남았소. 김계시는 대답했습니다. 신은 마마의 궁녀이옵니다. 마마가 계신 곳이 신의 자리이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이괄의 난 때 임금을 모시고 공주로 피난하였다. 왕이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겼다.
난이 진압되고 왕이 황궁했습니다. 김계시는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그녀를 신임했습니다. 아니,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왕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신하들은 충성을 맹세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릅니다. 왕비는 가까이 있지만 왕실 어른들의 눈치를 봅니다. 왕자들은 미래의 경쟁자입니다. 인조는 더욱 그랬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의심, 신하들의 속내에 대한 두려움. 김계시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마마, 오늘 영의정 이원익이 장계를 올렸다 하옵니다. 응. 그대가 어찌 그것을. 궁중에는 소문이 빠르옵니다. 신이 듣기로는 작은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용했습니다. 김계시는 궁궐 곳곳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대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인조는 점점 그녀에게 의존했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요즘 심기가 불편하시다 하오? 그러하옵니다. 마마. 세자 책봉 문제로. 역시 그래. 그대의 귀는 진보다 밝구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상궁이 요즘 기세가 대단하지. 주상께서 크게 신임하신다더라. 조심해야겠어. 저분 미움 사면 큰일이야. 김계시는 알았습니다. 정보는 권력이라는 것을, 왕의 신뢰는 무기라는 것을. 인조 8년 1630년 임목대비가 승하했습니다. 상중의 정치적 논쟁이 일었습니다. 복상 문제를 두고 신하들이 대립했습니다. 서인들이 동인을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김계시가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오? 권력의 재편이옵니다. 마마, 인조는 고민했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마마, 김계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한 쪽을 드십시오. 약한 쪽을. 강한 쪽은 이미 강하옵니다. 마마께서 힘을 더하시면 통제할 수 없게 되옵니다. 약한 쪽을 들어 균형을 만드십시오. 인조는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김상궁의 식견이 대단하다더군. 주상께서 정사에 대해 물으신다지? 궁녀가 정치에 관여하다니.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인조는 다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한산성으로 포위되었습니다. 추위가 살을 에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싸웠습니다. 항전해야 합니다.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인조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굴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백성이 죽어가는 것도. 김계시가 말했습니다. 마마, 결정하셔야 합니다. 침이 어찌 결정을.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마께서 살아계셔야 조선이 있사옵니다. 김계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분도 중요하나 생존이 먼저이옵니다. 결국 인조는 항복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왕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차갑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성 밖에 나가 309 고두례를 행하였다. 돌아온 궁궐은 폐허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신들은 왕을 비난할 수 없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인조는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것은 김계시였습니다. 마마, 신은 마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대는 침을 위로하는 것이오?
아니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김계시는 왕의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 더욱 의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계시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인조 15년 1637년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궁중에서는 조용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열 왕후가 승하했습니다. 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중전을 간택해야 하옵니다. 대신들이 청했습니다. 인조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후궁을 먼저 드리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김계시가 제안했습니다. 후궁을 마마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 후 중전을 청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교묘한 제안이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후궁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문의 여인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왕의 귀에 속삭이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조씨 처녀는 성품이 온화하다 하옵니다. 이씨 처녀는 미모가 뛰어나다지요. 하오나 신이 보기에는 김계시는 한 명 한 명 평가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대 보기에는 누가 적합하오? 신은 조 씨를 추천하옵니다. 조 씨가 후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계시는 그녀를 관리했습니다. 마마를 잘 모셔야 합니다. 궁중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신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후궁마저 김계시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이듬해 또 다른 후궁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김계시는 매번 간택에 관여했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상궁이 왕비를 고르는구나. 아니야, 왕비는 고르지 않아. 자신보다 약한 후궁만 들이는 거지. 그들의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중의 일을 김씨가 전단하였다. 전단.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하들도 눈치챘습니다. 주상께서 김상궁의 말만 들으십니다. 후궁 간택마저 그녀가 좌우한다 하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왕이 믿는 사람을 어찌 공격하겠습니까? 더구나 상대는 궁녀였습니다. 정치적 명분을 찾기도 애매했습니다. 김계시는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 투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인조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 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8년, 그는 심양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소현세자는 변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천주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조 23년 1645년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양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조는 불편했습니다. 저것이 짐의 아들이오? 왕자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조선의 세자는 현명하다. 청의 황제가 칭찬했습니다. 인조는 질투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청나라가 아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 언젠가 아들이 청의 힘을 빌려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것. 김계시는 그 감정을 읽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청나라 물건을 많이 들여오셨다 하옵니다. 그래, 천주교라는 이상한 교리도 배웠다 하옵니다. 조금씩, 천천히. 김계시는 독을 흘렸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요즘 대신들을 자주 만나신다 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오?
신은 잘 모르옵니다. 하오나 말을 흐렸습니다.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2달 만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위독하시다. 궁궐이 뒤집혔습니다. 의원들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29의 나이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졸서하였다. 의관들이 극력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신에서는 이상한 반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눈과 코와 귀에서 피가 흘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독살이다. 누가? 모른다. 하지만 손가락은 궁궐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강빈, 소현세자의 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자를 독살했느냐? 혹독한 문초였습니다.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새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가족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자가 책봉되었습니다.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입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김계시는 그를 선호했습니다. 더 순종적이었으니까요. 더 통제하기 쉬웠으니까요. 야사는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김계시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 그녀가 음식에 독을 넣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기록은 모호했습니다. 진실은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김계시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조 24년 1646년 소현세자의 죽음 이듬해 궁궐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계시는 이제 단순한 상궁이 아니었습니다. 김상궁께 말씀드려야 해. 김상궁의 허락을 받았나? 궁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신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궁중의 일은 김씨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소. 왕께 직접 청하는 것보다 그녀를 통하는 것이 나을 수도. 권력의 기이한 역전이었습니다. 인조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 소현세자의 죽음,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왕은 지쳐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김계시는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마마, 오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대 생각이 그러하오? 예, 마마. 그렇다면 그리하겠소. 무서운 대화였습니다. 왕이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궁녀가 왕에게 지시했습니다. 왕은 따랐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의정 김육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궁중의 일이 지나치게 김씨의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이는 조종의 법도가 아니옵니다. 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의정 이경석도 간언했습니다. 궁녀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경계하셔야 하옵니다. 인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듣지 않았으니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이 김씨를 총애함이 심하여 모든 일을 그녀에게 물었다.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김계시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궁중 인사를 좌우했습니다. 어떤 궁녀를 들릴지, 어떤 내관을 임명할지 모두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재정도 관여했습니다. 내탕고의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 그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외척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집안은 믿을 만하지 못하옵니다. 이 사람은 등용해도 좋을 것 같사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김계시가 답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궁궐 밖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두 명의 왕이 있다. 한 명은 어자에 앉아 있고 한 명은 그 뒤에 서 있다.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조 26년 1648년 왕이 위독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인조는 약해 보였습니다. 한때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던 그 사람, 청나라에 무릎 꿇었던 그 왕, 이제는 죽음을 앞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침전을 지켰습니다. 다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마께서 위독하십니다. 신들이 문안을 드려야 주상께서 휴식이 필요하시다. 물러가시오. 대신들이 막혔습니다. 세자조차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인조의 침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시, 왕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 마마. 짐이 죽으면 인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마마, 신은 끝까지 마마를 섬기겠나이다. 김계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김계시의 권력도 끝난다는 것을, 새 왕은 그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대는 짐을 이용한 것이오? 왕이 물었습니다. 김계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오. 짐이 그대를 필요로 한 것이지. 인조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왕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왕도 김계시를 이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인조는 그의 5월에 승하했습니다. 제위 26년이었습니다. 새 왕 효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계시를 잡아들이라. 효종의 명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계시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선왕을 농락했다. 궁중을 어지럽혔다. 세자를 해쳤다는 의혹도 있다. 죄목이 나열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낱낱이 고하라. 김계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녀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자 독살에 관여했느냐? 아니다. 증거가 있다. 없다. 나는 다만 주상을 섬겼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소현세자를 독살했는지 아니면 단지 권력을 휘둘렀을 뿐인지. 효종 즉위년 1649년 김계시는 사사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간단히 기록합니다. 김씨를 사사하였다. 선조 때의 일을 징계한 것이다. 선조 때의 일이라는 표현, 인조를 직접 비난할 수 없어 에둘러 말한 것이었습니다. 김계시의 시신은 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무덤도 없이,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효종 1년 봄이었습니다. 새 왕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궁중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궁녀들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다시는 김계시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늙은 상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상궁은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왕께서 약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강하면 신하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왕이 약하면 궁녀조차 왕을 넘봅니다.
김계시는 특별히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회를 본 것뿐이었습니다. 인조는 특별히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약했을 뿐이었습니다. 권력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비우면 누군가 채웁니다. 왕이 결정하지 못하면 누군가 대신 결정합니다. 김계시는 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김계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 나는 왕을 조종한 것이 아니다. 왕이 조종당하기를 원했을 뿐이다. 오만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낱 궁녀가 어떻게 감히 왕을.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왕은 왜 그것을 허락했나? 궁궐의 담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본질은 간단했습니다. 강함이 이깁니다. 약함은 밟힙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계시는 궁녀였지만 강했습니다. 인조는 왕이었지만 약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김계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악녀였다. 신분을 넘어선 권력욕의 화신이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왕의 나약함 때문에 이용당했고 왕이 죽자 버려졌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녀는 현실주의자였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다. 세 가지 해석 모두 옳습니다. 세 가지 해석 모두 틀렸습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김계시는 분명 권력을 탐했습니다. 궁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왕조차 두려워하는 권력을. 하지만 그녀 혼자만의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인조도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결정을 미룰 수 있는 누군가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하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이 허락한 하극상이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김계시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궁녀에서 권력자로, 시중드는 자에서 명령하는 자로. 그녀를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운이었을까요? 시대의 혼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나약함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맞습니다. 김계시는 똑똑했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읽었습니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운도 좋았습니다. 이괄의 난, 병자호란, 소현세자의 죽음, 각각의 위기가 그녀의 기회였습니다. 시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정으로 시작된 왕조, 오랑캐에게 당한 굴욕, 무너진 명분과 권위, 그 틈새에서 그녀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조였습니다. 왕이 강했다면, 왕이 명확했다면, 왕이 책임을 졌다면, 김계시는 그저 평범한 상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가능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직위일까요? 아니면 영향력일까요? 인조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없었습니다. 김계시는 궁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졌습니다. 역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김계시를 비난합니다. 궁중을 어지럽혔다. 선왕을 농락했다. 하지만 같은 실록은 인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정사에 힘썼다. 신하를 아꼈다. 이중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합니다. 실록은 왕의 기록이니까요. 왕을 직접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계시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왕의 나약함까지도. 그것이 공정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것이 역사입니다.
승자가 기록을 씁니다. 강자가 평가를 내립니다. 궁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김계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녀가 정말 무엇을 생각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 남아있는 것은 단편적인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해석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계시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인조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직위에서? 아니면 의지에서? 신분 제도는 정당했을까요? 궁녀가 권력을 가진 것은 잘못이었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김계시의 무덤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후손도 없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계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상궁을 뜻하는 호칭일 뿐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궁궐에 들어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궁녀, 왕을 조종한 여인, 신분 질서를 어지럽힌 존재, 지워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실록 곳곳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야사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김계시는 무서운 여인이었다. 김계시는 비범한 인물이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합니다. 궁녀였지만 권력자였던 여인. 이름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지만 역사에 남은 존재. 김계시. 그녀의 삶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언제나 정당한가? 신분은 능력을 막을 수 있는가? 약한 왕과 강한 신하. 누가 더 위험한가? 질문은 계속됩니다.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낱 궁녀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왕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짧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권력은 직위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신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약함은 가장 큰 죄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계시는 영웅이었을까요? 악인이었을까요? 인조는 피해자였을까요? 공범이었을까요? 역사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기록은 닫혔지만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봅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권력을 통해 인간을 봅니다. 김계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궁녀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신하의 자리에서 권력을 잡을 기회가 온다면, 신분의 벽이 무너진다면,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본질은 여전합니다. 김계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남아 있습니다. 궁궐 어딘가에, 권력의 틈새에, 약한 자들의 두려움 속에, 오늘도 누군가는 김계시를 닮아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인조를 닮아갑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